네, 안녕하세요. B2B 전방송 토크ITG의 마콘 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SAP와 AWS의 이유 있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두 개 세션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에 패널 토크를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 오늘 패널들 네 분들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존 웹서비스 한국사무소에서 파트너팀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황종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웅진에서 대외 전략 고객 사업부를 맡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웅진에서 인프라 지원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조라고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P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 이렇게 생방송 하신 적은 있어요? 과거에? 어때? 뭐 방송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여기? 뭐 발표자 같은 데서 많이 발표하셨었고 다들 그죠? 근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카메라 앞에 생방송 하시는 다 처음입니까 다들? 어떠세요? 저는 처음이네요. 다들 처음이세요? 네, 저도 처음. 네. 처음.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 2006년도에 처음 했는데 저도 처음 할 때 하얘졌어요. 제가 진행자인데도 하얘졌으니 뭐. 근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뭐 다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네. 자, 먼저 우리 뭐 오늘 다들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제 먼저 AWS 쪽에 요새 워낙 잘 나가지만 그래도 AWS가 바라보는 요새 뭐 클라우드 시장,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라든지 AWS의 뭐 현황 같은 것들 그거 좀 본인 관심 좀 말씀해 주시죠. 간략히 히스토리를 빗대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4년 반쯤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업을 출범한 게.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셀프 이네이블드, 직접 개발자랑 IT 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 소위 얘기하면 스타트업이나 게이밍 쪽에서 좀 활발하게 많이 쓰셨고,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글로벌 니드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리전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윗단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스타트업 규모에서 많이 쓰시다가 지금 점점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저희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고객분들께서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ERP, SAP ERP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실은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SAP가 워낙 막강하고 SAP와 저희와 웅진 3사가 이렇게 같이 나서서 얘기하는 이유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의 워크로드의 예가 ERP고 그 이외에도 뭐 HPC나 시뮬레이션 쪽이나 아니면은 금융 쪽도 포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도 이제 경쟁을 실은 큰 회사가 큰 회사만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게 다양화지고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AWS를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 AWS를 그렇게 뭐 월드와이드하게 근데 그게 성장률도 좋고 지금 선도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관점으로 그냥 가장 큰 이유. 왜 이렇게 AWS가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그 커스터머 obs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구글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아마존 웹서비스도 요즘 뭐 랭킹으로는 레퓨테이션 넘버 1이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구글 같은 곳에서는 G에서 돈을 벌어서 A부터 Z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뭔가 신규 고객들이 모르는 기술을 개발해서 내놓는 회사라면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만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실제로 95% 이상이 고객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만드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에 저희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소영 본부장님. 이제 웅진이 이제 SAP의 이제 클라우드 아주 전문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웅진 소개는 좀 이따 하더라도 일단 SAP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네, 죄송합니다. 시장을 저희가 크게 바라보면 저희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년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간을 보는 입장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간 보는 입장은 틀렸고 이제부터는 직접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각각의 비즈니스 단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 일예로 저희한테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4차 산업 관련된 문의들이 컨설팅 문의들이 매년 6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 상황들을 볼 때는 앞으로 이제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준태 팀장님은 이제 어떤 기술자로서 SAP가 어떤 그 설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뭐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SAP 설계 사상은 사실 이제 기존에는 NEDB에서 실제로 이제 S4라는 하나DB 기반의 이제 그 SAP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이제 그 인메모리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온디맨드 환경에 직접 구축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그 비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복잡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AWS를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저희가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규 매니저는 IT, IT 일반 여기 계신 분들 거의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IT 운영자들한테 AWS는 특히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T 매니지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주말에도 마음 편히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장기간 여행을 가실 수도 있도록 IT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싶으신 만큼 IT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리소스를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해제를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IT 매니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리스크를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오늘 SAP가 AWS IaaS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그거 아닌가요? 서비스가?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보통 AWS는 퍼블릭 클라우드 일반적인 IaaS만 생각하고 있는데 SAP는 애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올라간 거잖아요. AWS 위에다가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요. 저희가 뭐 IaaS, PaaS, SaaS 부분지어서 얘기는 저희는 딱히 안 합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은 2008년도에 SAP가 저희 고객으로 출범을 하셨어요. 네네.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SAP에서 새로운 신규 버전들에 대한 글로벌한 교육 플랫폼을 AWS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 그 다음 해인 2009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파트너십 관계로 이제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가 실은 웅진과 함께하는 이유도 웅진같이 SAP도 알고 AWS도 아는 업체들과 함께 실은 이렇게 한국 시장에 드라이브 한 지는 제가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장표 보니까 벌써 한 35개 이상 정도 회사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결론 들어가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냥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점이 있으니까 이제 SAP on AWS라는 이런 서비스를 쓸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그냥 SAP를 사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SAP 클라우드 서비스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AWS 위에다가 SAP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딱 3가지 이유, 딱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안정성과 보안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맞춰야 되는 컴플라이언스가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따 GDPR 얘기도 잠깐 하겠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라이브된 중국 쪽 법안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AWS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쉽게 규제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실 수 있어요. ASO 27000 시리즈나 아니면은 CISP 같은 GDPR의 Code of Conduct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은 IA Intelligence Agency 쪽 미국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타임 투 마켓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얘는 하드웨어 리프레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SAP 하나 버전 1에서 도는 CPU 타입이 2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드웨어를 구비했던 거를 새롭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말 동안에 몇 분 동안 내렸다가 한 15분 만에 새로운 CPU가 탑재된 인스턴스를 올리시면 새로운 그 환경으로 또 하드웨어로 리프레시를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속도의 향상, 비즈니스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보통 30%에서 많으면 70%까지 이제 공인된 자료들이 있는데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그 말씀드린 비용 절감 당연한 거고 비용 절감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 절감도 비용 절감이지만 그 비즈니스 혁신의 속도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GDPR을 보셨잖아요. GDPR 뭐 아는 분도 아는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GDPR이 뭐야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GDPR이 뭡니까? 요새 저도 보면 방송에 GDPR 많이 듣거든요. GDPR이 뭔지. 일단 GDPR이 보통 들으면은 아이돌 그룹 GDM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유럽 쪽에서 저희 개개인이 실은 그 데이터, 저에 대한 데이터를 대한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 플렉서빌리티를 만들어주는 데이터의 규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달 25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IT 운영하는 저희 B2B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규제에 맞는 코드 오브 컨덕트에 맞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유럽 안에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보는 내용의 요겠죠. 요즘 뭐 그 페이스북이 뭐 캠브리지 뭔가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유출 때문에 그죠?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영국의 의회까지 불려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글로벌 서비스 하려는 회사들은 지금 GDPR 같은데 어차피 굉장히 많이 거기에 걸리는 게 많겠네요. 고려할 것도 많은 거고, 그죠? 네, 뭐 다행히 AWS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GDPR의 준비는 저희 모든 서비스가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그 어세스먼트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CISP 같은 코드 오브 컨덕트도 저희 서비스들이 웬만큼 다 돼 있고요. 네, 전혀 지금 쓰고 계시는 유럽 고객이 저희가 그 유럽이 두 번째로 큰 컨티넨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계속 쓰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용 절감 이러셨는데 막연하게 뭐 클라우드 비용 절감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SAP를 AWS에서 쓸 때. 저는 뭐 좀 비즈니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고객 사례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전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상규 매니저 저희 SAP 전문 기술 총괄하시는 분께 좀 여쭤보고 일단 비용적인 관점에서 온프레미스에서는 기존의 SAP ERP를 구축을 하실 때 이제 5년이나 7년 뒤 그런 데이터 증가량이나 아니면 리소스 증가량까지 계산을 해서 미리 이제 사이징을 해서 미리 이제 그 장비를 그 IT 리소스를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AWS 서비스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이제 사이징을 하시고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조금만 스케일 아웃을 시켜서 사용을 하심으로써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프라에 소모되는 그런 인력 비용, 또 간접 비용들도 AWS에서 모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TCO 관점에서 많은 절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웅지는 그 얼핏 시청자분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SAP하고 AWS랑 하면 되는 거잖아. 웅지는 왜 나온 거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웅지의 역할은 뭡니까? 웅지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I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강점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웅진을 평가할 때는 웅진이 그런 회사인가? IT가 어떤 게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저희를 이제 보시는 시각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SAP의 골드 파트너 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B1 같은 조금 미들 규모의 ERP 시장에서는 뭐 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뭐
특별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에 대응하기 위한 뭐 창고 관리 솔루션의 국내 유일한 구축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저희 신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도 이제 다양성이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렌탈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솔루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해보고 빨리 적용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AP와 AWS 각각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ERP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잘 그리고 고객들한테 밸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웅진이라고 네.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따가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 웅진의 직접 대표이시고 웅진그룹의 또 시합이신 또 이진 대표님께 나오시는데 저는 대표의 어떤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진짜 열정이랄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리더십은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파트너 매니지드 클라우드라 했잖아요, PMC라고. 네. 그러니까 웅진에서 이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서비스는 어떤 고객한테 어떤 이점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그냥 SAP 사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웅진에서 어떤 거를 해주는 건지. 네. 요즘 트렌드가 살짝 이제 가미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온프라미스 형태로 직접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나 아니면 어떤 빌려 쓰는 개념의 렌탈 비즈니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고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과 그리고 또 SAP의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의 모델로 이제 나온 게 이제 파트너 매니지드 클라우드라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부분은 초기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다양하게 그 다음부터 업무를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을 실제 구매하지 않고 비용성으로 정리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금융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웅진이 서포트를 해주고 각각의 업무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계의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좀 AWS 하면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운영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SAP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서비스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AWS 기반 위에 저희가 그 기술 기반을 뭐 베이스로 해서 그 고객에 맞는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는 그런 특화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올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서 뭐 그 시스템을 구성해드리고 있고요. 퍼블릭하고 좀 다른 것은 퍼블릭은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하는 개념이지만 이 부분들은 본인들의 특화된 개념이라든지 특화된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녹여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는 그런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네, 뭐 그 고객 데이터 센터라기보다는 AWS 위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AWS 위에 올려지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AWS에서 이걸 어떤 그 기업에 어떤 전용 어떤 걸 혹시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희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 현재 고객사에서 구축한 모든 환경들이 사실 클라우드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환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AWS상에서 좀 지원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고객사에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레가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서는 그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객사 의사결정에 따라 틀린데 그런 부분들을 AWS 환경과 이제 전용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실제로 그 구간만 그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로 그렇죠.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는 거네요.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이 구성도가 웅진 렌탈 사례인 것 같은데 웅진 렌탈 원래는 어떤 식의 환경이었습니까? 사실 웅진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기준인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다른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IDC에 직접 구축을 했었는데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웅진 렌탈 구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빼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이 갑자기 뭐 현재 뭐
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한 10만 명이 되면 시스템 또 확장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WS 이제 환경을 이용하다 보면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네네. 개발자의 어떤 리소스 없이 자동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게 확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 네. 그럼 이것이 SAP가 위치하는 곳은 그러면 그 AWS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 그 회사 내에 프라이빗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환경은 AWS 있지만 이제 금융 쪽이나 통신을 할 때는 실제로 레가시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제 저희랑 통신을 하는 거고, 네네. 실제 모든 서비스는 AWS 환경에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웅진의 역할은 그러면 기존의 그 기업마다 네. 뭐 기존에 있던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네. 뭐 레가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포개이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네. 그 AWS 위에 있는 SAP 클라우드하고 네. 시밀리스하게 잘 연동되게 네네. 여기 마이그레이션시켜주는 네네. 그런 컨설팅해주고 구현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단계적으로도 네. 계속 지금 이제 1단계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AWS 이관을 시켰고요. 2단계, 3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먼저 고민하고 했던 네. 부분들을 같이 이제 불러주시면 공유해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뭐 해보시니까 이런 네. 프로젝트를 네. 가장 뭔가 중요한 포인트랄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제일 우선순위인 거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거를 새로운 환경에 이제 구축하다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 오더가 있었지만 저희도 한 2, 3년 고민을 하고 이제 옮기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IDC 수준에 준하는 환경을 AWS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 아이디 네, 썼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맞춰서 가느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기업마다 환경이 다 틀리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웅진 렌탈은 네. 뭐 같은 웅진의 그룹사니까 그렇고 네네. 웅진 렌탈 말고 네. 또 대외적인 또 다른 데 또 있으신가요? 네, 현재 뭐 저희가 신규로 구축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회사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C사가 있었는데, 제조사? 제조사입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IDC 환경에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거기는 IDC가 없기 때문에 IDC 구축 비용부터 저희가 다 산정을 해보니까 AWS 환경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고객을 설득을 해서 실제로 AWS 환경에서 구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넣었을 때 그 하나 장비라서 128기가만 넣었어요. 그게 되게 최소 사양인데 이제 개발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용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저희가 용량을 늘리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껐다 키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부 부장님, 네. 그 어떤 기업이 특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이디 쓰든 아니면 기존에 뭐 레거시 쓰든 어떤 기업이 이렇게 변환하기에 제일 좋은 기업분들은 어떤 기업분이겠습니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그 복잡성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뭐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갈망이나 아니면은 폭발적인 성장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꾸준히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인프라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거나 혹은 그런 전환기를 맞으셨을 때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그리고 또 확장성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례도 처음에는 온프라미스 기반의 IDC를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AWS에 쓰면 어때? 라고 서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은 당장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 나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 판단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파트너분들이 선택하시고 더 많이 쓰려고 고민을 하시는 선상에 같이 놓여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태에서는 뭐 2, 3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숙된 기반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요새. 보통 뭐 SAP 좋은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네네. 걸림돌이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이야 상관없겠지만, 네? 요새 이제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가격이 걸림돌이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AWS 위에 올라가면 그 가격적인 면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완전히 그 온프리미스로 예, 자기가 구축해서 네.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경제적으로 변하나요? 어떤가요? 네. 많이 변하게 구축 기간도 좀 짧아지고. 맞습니다. 그 저희가 하드웨어를 준비를 해야만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거기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녹여냈는데 네네. 이 하드웨어의 준비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한 2천억 규모에서 시작을 했다가 종료할 때는 조 단위가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는 그냥 팔지 마시고 공짜 드릴게 매출이나 레벨시 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럼 뭐 블록체인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다라고 네네. 보입니다. 진짜 그런 모델도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운지 같은 데서는 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데는 그냥 드릴게요. 쓴 다음에 매출 일하시면요 매출이 몇 %씩 주세요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번 보더라도 좋은 아이템인 것 저희는 같습니다. 네. 저기 황 이사님, 네. 저기 아까 이제 물론 이제 비용으로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그죠? 네, 뭐 네. 그다음에 어떤 보안 이런 거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네. 기업 비즈니스 할 때는 네, 네. 그 관점이 이게 SAP가 AWS가 그 네. 관점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약간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실은 뭐 이런 이나로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돈을 창고에 놓고 쓰는 게 안전한지 은행에 모든 네네. 사람이 은행에 돈이 있는 걸 알지만 은행에 놓고 쓰는 게 안전한지 그러면 저희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 분들이 실은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하이퍼바이저까지만 보고 그 윗단은 실은 기존에 쓰셨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아니면 인하우스 솔루션들을 보안을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레이어를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의 자원들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플렉서블한 것들을 쓰실 수 있고요. 뭐 얘기하는 게 이제 뭐 ISO 27000 얘기 드리지만 최근에 2달 전인가 3달 전에 저희가 한국의 ISMS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해외 클라우드 벤더 중에 처음으로 이제 ISM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폐기하는지까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문제에서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국 얘기하셨죠? 중국. 네. 중국 진출할 때 어떤 점이 좋다는 겁니까? 아까. 중국 진출할 때도 그렇고 유럽 진출할 때도 그렇고 거기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관리 포인트가 레귤레이션이 조금씩 달라요. 컴플라이언스가 중국 컴플라이언스는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ERP는 한국에다 두고 대신에 맞물리는 HR 쪽만 중국에다 놓겠다.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에 대한 그 정보들이 그 PII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이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네, 민감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 중국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 그런 것들의 유럽은 좀 더 다르고요. 또 나라마다 다 다를 텐데 저희 나라는 또 금융 규제가 다르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액세스 매니지먼트부터 기본적인 그 서티피케이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다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자, 이게 일본계 글로벌계 스미토모 화학이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건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죠? 스미모토 화학은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오늘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물론 한국 기업들도 많지만 GDPR 대응을 위해서 실은 저희를 제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고 실제로 SAP ERP를 저희 쪽에 이제 탑재하셔서 운영을 하시게 된
케이스라 갖고 왔는데 실은 유럽 쪽 그 벨짐 쪽에 그 본사가 있어요. 유럽 네네. 본사가. 네.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컨티뉴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코드 오브 컨덕트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리갈적으로도 저희가 그 DPA라 그래서 데이터 프로텍션 어그리먼트를 따로 저희 리걸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서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설티피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기존에 있던 IDC나 기존에 있던 자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부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AWS로 가시면은 다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ERP 포함해서 올려서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진출할 때 네네. 이런 이제 IT 인프라를 이제 아주 경제적 효용성 있게 쓰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지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다양 지역별로 있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네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네네네. 그 AWS가 어느 정도 그걸 다 해결 네. 준비를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 이제 요새 보면 뭐 IoT라든지 AI라든지 굉장히 뭐 여기 알렉사 나왔잖아요. 굉장히 네. 많은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또 AWS를 이제 이 위에서 네네. 그 기업이 이제 SAP를 쓴다면 네. 그런 거에 또 도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고객 피드백이 인더스트리 4.0 얘기할 때 이제 제조 쪽에 포커스된 ERP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말씀하신 게 기존에 뜬구름 같았던 AI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수분 안에 구현 가능하게 해주는 게 AWS다. 그래서 예를 들면 AI 서비스 중에 저희 갖고 있는 게 이미지 레커니션 서비스가 네네. 있는데 네.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 솔루션을 만드시는 게 1시간 만에 가능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가 있으세요. 국내? 아니, 국내는 아니고 해외? 이거는 해외에서 네. 실은 어떤 그 대학교 다니시는 네. 분께서 네. 그냥 해보신 거예요. 앉아갖고 전문가가 아니고. 기업에서는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뜬구름 잡던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는요? 네, 요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상님께서 혹시 뭐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포켓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시그렛 패키징부터 여러 가지 그 매니팩처링 제품들에 대한 패키징 쪽 전문으로 하는 회사세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랑 ERP랑 물리는 이제 공장 쪽의 PLC 프로그래머블 로지컬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 PLC 부분을 실은 AWS로 구축을 하셔서 이 뭐라 그러죠? 데이터 드리븐하고 프리딕티브한 그 메인터넌스를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를 관리를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물리는 데이터를 ERP로 옮기셨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ERP 트렌드 뭐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부분도 이제는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정말 이제 ERP가 진짜 말씀하신 IT하고 그죠? 또 IT 분들인데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 OT하고 IT가 융합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뭐 AI라든지 IoT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또 같이 융합되는 것 같아요. 그죠? ERP랑 같이 융합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장님, 저희 뭐 ERP 쪽 옮기는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ERP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ERP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굉장히 복잡성에 대한 것들을 심플하게 풀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춰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ERP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AI나 뭐 IoT나 뭐 이런 뜬구름 잡던 것들이 어떻게 확장하고 어떤 인프라 안에서 어떻게 구성이 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ERP의 요건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얼마나 빨리 소화해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이것들을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스피드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뒷단에서
라이트하게 구조와 프로세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얼마만큼 잘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는 ERP들이 계속해서 각광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냐, 뭐 AWS 같은 클라우드 환경 또는 이미 검증된 SAP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인더스트리 각각의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되고 잘 조합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한 ERP들이 이제 향후의 ERP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여기 시청자분들 기업 중에서 뭐 IDC가 이제 뭐 IDC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장비들이 이제 뭐 노후 연행이 끝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좀 고려를 해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텐데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파트너 매니지드 서비스 PMC로 이제 그 SAP와 AWS를 검토해 볼 때 딱 IT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경영자까지 A안 B안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그것이 딱 나오나요? 그것이 정말 티치라든지 경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이 검토해 봤을 때 바로 그것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뭐 물론 쉽게 나온다고 하면은 좀 어렵겠지만 좀 뭐 심플하게 저희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도를 저희가 자신 있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 기존의 사용 대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직접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Q&A 시간 하면서 우리 할 얘기 또 해보도록 하죠. 조영성님, 기존 ERP 데이터를 AWS에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ERP 상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려받기가 현실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려받기가 많으면 혹시 AWS의 과금이 높아지는 건 아닌 거죠?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네. 기술적인 부분. 실제로 AWS는 이제 다운로드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다운로드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요점에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AWS상에서 이제 올릴 때는 업로드 요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AWS 이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발생이 되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전용 회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적인 부분을 뭐 DB 접근 제어라든지 아니면 그 DB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면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 요금이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해서 웅진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컨설팅, 그 PMC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메인 서비스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사례를 놓고 실제로 그 어떤 부분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빈이 혹시 뭐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많은 데이터량이 밖으로 나갈 때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AWS 위에서 SAP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비용의 1% 미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의 전송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그런 리소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VPN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전용선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데이터를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지훈님, 클라우드 기반의 SAP ERP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AWS에 올린다는 의미는 글로벌 컴퍼니가 가지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외에 어떠한 기술적, 사업적 장점을 갖고 있는지요?
이 부분은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피드, 속도, 타임 투 마켓. 그래서 SAP 하나가 실은 저희가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배포 서비스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까지 밑에 인프라까지 카피 페이스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45분 만이면 하나를 다 라이브러리를 다 불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비저닝이 빠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라이트 사이징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2TB짜리 2대를 놓고 실제로 뭐 512 정도 올려놓고 쓰셨다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2TB짜리 DR까지 갖고 계셨다면 AWS에서는 512로 그냥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주말에 시간 잡으셔서 몇 시간 안에 추가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따는 자동 확장이 BW에서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이징에 대한 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라이트 사이징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재준님께서 그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AWS가 더 유리한 어떤 그런 분기점, 뭐 스레시홀드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AWS가 유리한 건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웅진에서도 이제 똑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한 7년 정도 분기점으로 본다면 한 7년까지는 어쨌든 AWS 환경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 더 저렴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게 어쨌든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한 7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온디맨드 환경에 갖고 있는 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장비 또 노후화나 7년이란 것이 그렇죠. 굉장히 긴 거거든요. 옛날 7년 지금 7년 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 장비 노후화나 어떤 또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갑자기 그렇죠. 또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쨌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AWS가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은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IT 리소스의 피크치가 조금 더 사용하고 계신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실 때가 있어요. 연 마감이라던가 월 마감 때 이제 리소스가 평소에는 2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시다가 70~80% 그렇죠. 사용을 하실 때 그거를 대비해서 다시 리소스를 구입을 하시고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AWS 서비스에서는 딱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서 SAP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올려놓고 연 마감이나 월 마감이 지나면 내려놓으시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엄청나게 피크치가 많이 튄다는 것은 회사 잘 되는 거잖아요. 돈 버는데 뭐 좀 내면 되는 거지. 일단 그 말씀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variable cost거든요. 그러니까 CapEx, OPEX 좀 더 나아가서 variable cost를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환경이나 비즈니스를 하실 때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렇죠. 돈 내시고요. 네네. 비즈니스 안 되면 돈 내지 마세요. 서비스 오픈했는데 유저들이 접속을 안 해. 맞습니다. 뭐 비슷한 관점에서 좀 보면 저렇게 그 AWS 환경에다가 접속을 해서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아까 저희 뭐 한지훈님께서 글로벌 컴퍼니가 가지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외에 뭐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느냐? 글로벌 컴퍼니가 가지고 가는 장점들은 항상 있는 거고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한 군데서 관리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기업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정훈님께서요, SAP와 AWS의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ERP 자료에 보안 운영과 IDC 인프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요건 여러분들 지정훈님 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션에서 웅진의 대표님께서 IDC로 쓰고 있었잖아요, 웅진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죠? 고민과 한번 얘기가 요거에 대해서는 있을 겁니다. 두 번 세션에서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지훈님께서 또 AWS에서 리전 설정이 장거리에 위치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있어 속도 및 정책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을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다면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리전이라는 하면은 그 한 리전에는 항상 그 복수계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개념이 그 가용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용 영역,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리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두 가용 영역 간의 그런 레이턴시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1ms 훨씬 미만으로 레이턴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두 가용 영역 간의 그런 레이턴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이제
서울 리전과 만약에 미국의 리전에 있는 그런 AWS 리소스끼리 통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은 백번망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사용하실 때보다 더 빨리 그러한 그 IT 인프라 서비스들이 그런 레이턴시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상수님, U2L로 온프리미스랑 온프리미스에서 AWS나 애저로 갔을 때 TCU 비교가 가능한지요? 얼마 되는지 알 수 있는지요? 저희가 U2L을 아마 좀 많이 진행한 편일 거예요. 경쟁사 비해서는.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고객은 30%다, 한 고객은 60%다 말씀을 하셨는데 딱 애저랑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그 스콥에 따라서 굉장히 좀 티피컬한 얘기긴 한데 달라서 네. 하지만 저희가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실은 충분히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김선태님은 사용하신 솔루션 중에서 최근 의미 있는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일단은 그냥 AWS 관련된 요새 장애 관련된 뉴스 같은 거 있었습니까? 보안 관련된 이런 이슈 같은 뉴스가 요즘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없어서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좀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기억나는 건 없다?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프라이어티 얘기할 때 제로 프라이어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보안입니다. 네. 그래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실은 한국에 있는 리전, 그 복수의 가용 영역, 그리고 한국의 가용 영역은 복수의 데이터 센터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저희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 아예 저희 AWS 블루 배치 갖고 있는 저희 직원들은 그 데이터 센터 팀이랑 전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로고도 안 박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굉장히 물리적인 피지컬 단부터 그 윗단까지 굉장히 보안에 굉장히 시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안 얘기는 아까부터 컴플라이언스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자, 김수열님께서는 GDPR하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CC 인증처럼 상호 인증 체계로 발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건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높은 레벨의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박지규님께서 신규 웹 모바일 기반 시스템 구동 및 이중화를 위한 SAP ERP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웹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이제 구동하고 이제 이중화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HA나 DR을 이제 구상을 하실 텐데요. 저희 서울 리전에는 2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2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구축을 해놓으시면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화재나 홍수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불능이 되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즉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HA나 이중화를 많이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가 잘 되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니즈, 인프라의 그런 리소스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AWS에서 그런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실 때 가장 큰 장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SAP나 AWS에서 구현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 기업 입장에서 백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DR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존의 IDC나 자기네가 했을 때에 비해서 뭔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HA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항상 운영 시스템과 똑같은 스펙이 스탠바이 시스템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은 AWS에서는 필요한 리소스를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이 백업 파일만 있으면은 미리 프로비저닝 해놓은 그런 스탠바이 시스템을 평소에는 내려놔서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가 H 발생 시에 그 해당 백업 파일을 물고 리스토어를 하면서 해당 스탠바이 시스템을 올리시면은 그때에서
그러면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적은 비용으로 HA나 DR까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드리면은 저희가 DR, HA 시나리오가 10몇 개 정도가 됩니다. SAP에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그 실제로 RTO, RPO에 대해서 뭔가 기준은 갖고 계시지만 실환경에서 이게 리커버리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포인트가 언제부터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못 해보세요. 실환경을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AWS는 그 실환경을 그냥 구축해놓고 실제로 이 테이크오버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때그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호님께서 ERP 업그레이드 시에 AWS에서 운영 시에 장점과 함께 우려점 또는 그 대안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럴 때 일단 ERP가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이게 SAP일 경우도 있고 다른 ERP일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약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 업그레이드가 그 기존에 쓰던 업그레이드 ERP를 버전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로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 그 AWS 또는 온프라미스 비교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제 운영 시에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부분들은 당장 그 시스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된 다음에 이제 올린다라는 개념이라서 이런 시점 또는 투자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게끔 구성되는 것들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장점 이런 것들을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이현주님께서 ERP로 MIS를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방송정보 시스템, 아카이브 정보 시스템 등의 보안이 필요한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퍼블릭 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AWS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송국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뭐 한국의 그 3사 방송사는 자도 거의 고객분들이세요. 저희 걸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저희 자체 아까 웅진에서 프라이빗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혼선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저희 그 AWS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잖아요. 그 안에 저희가 프라이빗 네트워크 망과 퍼블릭 네트워크 망을 손쉽게 구분해서 그 접근 제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라이브러리 테이블도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반적으로 보통 프라이빗 네트워크 망에 대한 IDC와 퍼블릭 네트워크 망을 바라보는 IDC를 실제로 그 나눠서 보통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구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을 때는 열으시고 인터넷으로 닫아놓으실 때는 닫아놓으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두 분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존재하시면 한 분씩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네. 이름이 쭉 지나가서 그런데 아까 제일 말씀 많이 나오셨던 분이 저는 한지훈님. 자, 한지훈님하고 또 한 분. 한지훈님하고. 아까 그 보안이나 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조용성님. 네. 자, 한지훈님하고 조용성님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웅진의 플레이시티 플레이 도시 플레이 도시 그 4인용 가족 4인용 워터파크니까요. 지금 이제 날씨 더워지시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그 2시 59분인데요. 3시 5분에 두 번 세션 실제 웅진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클라우드 저희도 원래 아이디 쓰고 있었거든요. 또 노후된 장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그런 생생한 얘기들을 또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마치기 전에 그도 각자 오늘 이제 해보니까 뭐 아니면 또 얘기하고 싶은 얘기 엔딩을 한 말씀 해주면 마찬가지죠.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제조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모시고 다음 달 6월 12일 날 AWS 자체 SAP on AWS 행사를 합니다. 초청 드릴 테니까 오프라인 행사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진 대외 IT
많이 잘 하고 있고요. 저희 검증된 경험을 가진 업체들을 잘 활용하셔서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객의 환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정확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AWS에서 SAP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시면은 더 이상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사용하시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AWS의 팬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POC를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달려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걸 체험해 볼 수도 있나요? 고객이 혹시? 예.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한 POC를 지원해드리는 저희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5분 뒤에 3시 5분 4분 뒤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